안녕하세요. 신혜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승희 작가의 동화집에 나오는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장담그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할머니와 매주 때문에 신경 쓰이는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손녀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손녀가 귀엽기만 한데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작품. 매주가 왜 할머니를 따라가게 되었는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오승희 작가의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다. 꼬마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다. 이제 가을이 왔나 했더니 벌써 겨울인가 보다. 아이들 옷차림이 두텁다.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바람이 제법 매섭게 느껴진다.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여니 구수하고도 누른 듯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다. 할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큰 들통에서는 김이 펄펄 난다. 할머니! 어라? 너 어째 이리 일찍 오냐? 할머니도 참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구먼. 저게 몇 시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남?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그릇을 주섬주섬 내놓았다. 나도 숟가락을 놓으며 물었다. 할머니, 그런데 지금 뭘 하세요? 메주콩 삶는 거요. 얼추 다 된 것 같은디. 할머니는 들통 뚜껑을 열고 속을 한번 뒤져 보았다. 그만 꺼내야겠다. 잘 되었어. 거실 한가운데에 함지가 놓여 있다. 할머니는 거기다가 콩을 들이부었다. 너 어여 밥 먹어. 난 이것 좀 찧어야 쓰겄다. 할머니는 방앗공이로 콩을 찧었다. 절구에 찧어야 하는 건디 원 옹색혀서 참. 처벅처벅 찢는 소리가 난다. 밥을 먹다 말고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방아질이 재미있어 보인다. 할머니, 나도 해볼게요. 아서 네가 뭘혀? 아이, 할머니 한번 해볼게. 방앗공이를 붙들고 때를 쓰자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그걸 넘겨주었다. 할머니는 내가 찢는 것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있더니 혼잣말을 했다. 애미가 장 관리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이번 장이 잘 돼야 두고두고 잘 먹을 텐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함지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 번 방아질할 때는 재미있더니 찧어진 콩이 공이에 처덕처덕 달라붙자 힘이 들었다. 내가 가쁜 숨을 쉬자 할머니는 공이를 빼앗으며 말했다. 어여 가서 밥이나 먹어. 참, 너도 이것 좀 주랴? 할머니는 공기에다 콩을 조금 덜어주었다. 내 어렸을 때 이거 숱하게 집어먹었구먼. 왜 그렇게 맛있던지 엄니 몰래 야금야금 먹다가 배탈 나서 치감 뻔질나게 드나들었지. 나는 콩을 입에 넣었다. 밥에 콩을 넣는 콩과는 다른 맛이었다. 푹 익어 물컹거리는 것이 밥맛 비슷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그릇을 밀어놓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엄마가 들어왔다.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했나 보다. 엄마는 방아를 찧고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모른 체하고 계속 방아를 찢는다. 엄마는 인상을 찡그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엄마를 따라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며 엄마는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정말 왜 저러신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엄마는 화가 나서인지 옷을 탁 팽개쳤다. 하여간 꼭 자기 주장대로만 하시려고 한단 말이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기어코 하시고야 마니. 주위 사람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할머니가 매주를 쑤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렸던 생각이 났다. 아파트니까 항아리 늘어놓을 데도 없고 냄새도 나니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다. 나는 엄마 옆에 서 있기가 불편해 내 방으로 건너왔다. 책상머리에 앉아 숙제 공부를 펴놓았지만 공부가 될 리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불만이 있을 때 가끔 나에게 푸념을 하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속은 뭉근하니 아파왔다. 지난 추석 때도 그랬다. 추석날 점심때쯤 되니 큰 고모, 작은 고모네 식구들이 왔다. 오랜만에 만난 고모, 사촌들과 어울려 벅적대며 즐겁게 지냈다. 그날 밤은 이 방 저 방 사람들로 꽉 차서 나는 안방에서 자야 했다.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데 엄마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송편 만드시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아까부터 하던 말인 모양이었다. 아버지도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조금만 하자고 하지 그랬어.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큰 함지에 가득 반죽해 놓고는 만드는 사람이나 많으면 또 몰라. 둘이서 그것만 붙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친척들이랑 나눠 먹으면 좋은 거지 뭘.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 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만둡시다. 그만둬. 아빠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돌아 누웠다. 그거 한 가지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날이면 날마다 온갖 손 많이 가는 일만 잔뜩 버려놓으시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는 누워서 자는 채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오랫도록 깨어 있었다. 거실에서 무엇인지 무거운 것을 쿵쿵 내려치는 소리가 들린다. 밖으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널따란 나무도마에 콩덩어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할머니, 뭘 하세요? 다 찧어졌은께 인자 메주를 만들어야지. 콩덩어리는 도마에 닿는 부분이 판판해졌다. 할머니가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계속 내리치자 점점 큰 벽돌 모양의 메주꼴이 잡혀갔다. 할머니는 3개째 메주를 만들면서 벌써 힘에 부치는지 숨이 가빠졌다. 나는 슬그머니 할머니가 잠시 내려놓은 콩덩어리를 끌어다가 내리쳤다. 아야, 왜 이런디야?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서. 괜히 망가뜨리기나 하지. 저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내리쳐도 콩덩어리는 벽돌 모양이 되지 않고 찌그러지기만 한다. 아이고 저리 비켜. 네가 뭘 한다고 그랴.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할머니처럼 콩덩어리로 메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메주는 모두 12개였다. 할머니는 다 만든 메주를 베란다에 쭉 늘어놓았다. 겉이 꾸덕꾸덕 말라야 끈에 묶어 매달 수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좁은 베란다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우리 집 베란다는 이미 항아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우리 집에 왔다. 그때 할머니는 시골에서 쓰던 항아리를 많이 가지고 왔다.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작은 것부터
내가 들어가 앉아도 될 만큼 커다란 항아리까지 여러 가지였다. 그땐 베란다에 화초가 많았다. 할머니는 가지고 온 항아리가 베란다에 다 놓아지지 않자 복도에 내놓았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다. 복도에다 이렇게 뭘 많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화초들은 어느덧 하나씩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비상구로 내몰렸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장소는 간장 항아리나 고추장, 된장 항아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베란다에 늘어놓은 메주를 보았다. 하지 마시라니까. 어머니는 참 슈퍼에서 사다 먹으면 될 걸 가지고. 할머니는 못마땅한 낯빛으로 아버지를 나무랐다. 장은 집에서 담가야 제맛이 나는겨. 요즘에는 파는 된장도 맛이 괜찮다고요.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돼야. 그깟 조미료로 범벅한 것이 제대로 된 장이요. 시상이 아무리 바뀌었기로서니 다신 그런 말 하덜 말어. 아버지도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며칠 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못 박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밖으로 나가 보았다. 할머니가 베란다에 의자를 내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고는 또 하나 못을 박는 것이었다. 창고 문틀 위에 나란히 못이 박혀 있었다. 매주 매달아 놓으려고 그려.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어머니, 그런 데다 못을 박으시면 어떡해요? 매달아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 그러제. 원 매주 하나 매달아 놓을 때도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다냐? 몹쓸 놈의 집구석이여. 할머니는 못을 또 하나 들어서 박았다. 그것을 본 엄마는 입을 앙 다물고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매주만 중요하고 집골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돌아서서 엄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요? 집골? 그럼 내가 집골을 망치고 있단 말이여? 못 몇 개 받은 게 집골을 망치는 거란 말이여?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노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무서웠다.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처음 보았다. 엄마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매주 만들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무엇이요? 매주를 만들지 마라. 네가 지금 매주 만드는 거 돕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만들지 말란 소리만 하면 다요? 요즘 아파트에서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너는 안 먹고 살래? 아무리 아파트 기로서니 사람이 할 일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 아파트 살면 장을 다 사다 먹어야 한단 말이요? 아유, 그만두세요. 어머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엄마는 돌아서서 안방 쪽으로 갔다. 할머니는 속이 상한지 한참이나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불러보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내 얼굴을 보더니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시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여. 그렇지, 그러고는 박아놓은 못에 매주를 걸었다. 매주는 창고 문 앞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못에 다 걸 수 없어서 빨래 건조대에도 매달았다. 내 방으로 가다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엄마가 쪼그려 앉아 두 팔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문을 다시 닫았다. 왜 이래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다.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고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학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방학했다고 좋아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반 넘어 지나갔다. 매주 뛰어오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오래 씻지 않은 발에서 나는 고린내 같기도 하고 쓰레기 썩는 내 같기도 한 냄새였다. 베란다에 있던 매주는 이제 할머니 방에 잘 모셔져 있다. 할머니는 매주를 정말 정성껏 돌보았다. 내가 할머니 방문이라도 열어놓으면 혼이 난다. 찬바람이 들면 매주가 잘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마는 이제 매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엄마에게 못마땅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따로 화해를 안 해도 이렇게 풀어지나 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같아졌다. 이거 봐라. 아주 잘 떴다. 며칠 후 할머니는 나에게 매주를 갈라서 보여주었다. 매주에는 허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아유, 이거 썩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꼭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흐뭇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다. 쉬는 시간에 교실 창문을 열었다. 싸한 기운이 얼굴에 닿는다. 나는 심호흡을 해보았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언뜻 훈훈한 기운이 섞여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바람에 코가 얼얼했는데 이제 겨울도 다 지난 것 같다. 은지야, 뭐해? 추운데. 단짝 친구 희정이다. 좀 답답해서. 이제 겨울도 다 갔나 봐. 희정이는 옆에 와서 서 있다가 몸을 움츠린다. 아유, 추워. 아직 쌀쌀한데 뭘. 이제 조금 있으면 봄방학이야. 5학년도 얼마 안 남았어. 정말, 아우, 난 6학년 되기 싫어. 너랑 헤어질지도 모르잖아. 희정이는 내 어깨를 얼싸 안았다. 나도 후후 웃었다. 은지야,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너 학원 안 가? 얘 좀 봐. 오늘 토요일이잖아.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놀다 가라. 응? 응? 얼마 안 남은 5학년인데 마음껏 놀아야지.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정이네 집은 학교에서 가까웠다. 집에 들어서니 희정이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희정이 엄마는 귀한 손님 왔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차려진 점심상에는 맛있는 반찬이 여럿 있었다. 김치부침, 샐러드, 감자튀김, 된장찌개. 나는 튀김을 집어 먹었다. 김치부침도 먹었다. 희정이는 뜨거운 된장찌개에 코를 박고 퍼먹었다. 나중에는 찌개 국물을 부어 넣고 밥을 비벼 먹었다. 희정아, 너 된장찌개 되게 좋아한다. 희정이는 밥을 입에 넣은 채로 웃으면서 끄덕였다. 응, 우리 엄마가 날더러 요즘 아이들 같지 않대. 난 그저 그렇던데. 우리 할머니 장 담그시는 솜씨가 이거거든. 희정이는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시골 우리 할머니 댁 처마 밑엔 매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희정이 엄마가 곁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린 희정이 때문에 된장 얻으러 시골 간다니까. 지난번엔 할머니가 벌써 다 먹었냐면서 놀라시더라. 조금 주시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많이 얻어가지고 왔어. 너도 좀 떠먹어봐.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김치랑 된장찌개를 먹어야지. 나는 찌개 국물을 떠먹었다. 툭툭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우리 집 매주가 생각났다. 우리 집에도 매주 있어. 많이. 어머, 정말? 그럼 나도 만들어 봤는 걸 언제 우리 집에 오면 보여줄게.
나는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걸어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집과 희정이네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매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걸 얻으려고 사정사정했단다. 우리 집도 희정이네처럼 된장을 좋아한다면 엄마와 할머니의 사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된장이 모자라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제발 매주 좀 많이 쑤시라고 할지도 몰라. 그럼 할머니는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 먹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엄마 생각도 났다. 엄마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하기만 하면 먼 곳에 가서라도 꼭 그 음식을 구해다 준다. 그래, 내가 된장을 잘 먹는 거야. 희정이처럼. 그날 저녁 때부터 나는 된장찌개를 찾았다. 엄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는 멸치, 감자, 두부들을 넣고 끓여주었다. 그리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낮에 희정이 내서 먹어서인지 별맛이 없었다. 하지만 자꾸자꾸 떠먹으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저녁 때도 된장찌개를 찾았다. 엄마는 나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된장 좋아했니? 응, 희정이 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먹다 보니 처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처음엔 텁텁한 맛이 싫었는데 이젠 거슬리지 않는다. 매일 저녁 된장을 먹으며 나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살폈다. 하지만 별로 달라져 보이는 건 없었다. 엄마는 거의 찌개를 먹지 않았다. 아빠도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찌개는 주로 할머니와 나만 먹었다. 그 전날 했던 찌개가 남아 다음 날까지 먹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래서는 된장 많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나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전보다 많이 먹으니까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빨리 저 메주로 된장 좀 만들라고 하겠지. 하루가 다르게 풀려가는 날씨에 때로는 외투가 무겁게 느껴진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옷장 속에 든 옷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부쩍 옷이나 물건들을 꺼내놓고 정리하는 일이 잦았다. 할머니, 또 옷 정리하세요? 할머니는 옷을 만지다 말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봄옷 꺼내시려고요? 정말 봄 다 됐어. 막 빨리 걸어오니까 땀이 나려고 그러는 거 있죠. 나는 손으로 활활 부채질을 하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은지야. 부채질을 멈추고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 할미 없더라도 공부 잘하고 잘 있어야 혀. 할머니, 어디 가세요? 너 두고 가는 게 제일로 마음에 걸려야. 할머니 얼굴이 슬퍼 보였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빨리 말해봐요. 이 할미 고향으로 내려가야 쓰겄다. 왜? 왜? 할머니, 엄마랑 또 싸우셨어요? 아니요, 싸우긴. 그런 거 아니요. 그럼 왜? 너희 집에 살면서 자꾸 생각해봐도 내 있을 곳은 거기뿐인 것 같아요. 할머니, 싫어.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할머니 팔을 붙들고 애원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동안 줄곧 마음이 불편했던 걸까? 된장찌개까지 애써 먹으면서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돌려놓으려 했는데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제 엄마도 매주 쓰라고 할 거예요. 매주? 할머니는 뜻밖이라는 표정이더니 이내 쓸쓸히 웃었다. 그려 참, 매주도 갖고 가야지. 그날 저녁 집에 온 엄마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나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려가시다니요? 그랴 내 진즉부터 얘기하려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는 방 한 귀퉁이에 있는 옷보따리를 빼앗기라도 할 듯 움켜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노여우셨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내려가신다는 말씀 거두세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엄마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빌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너한테 서운한 게 있어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요. 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서울서는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어야. 흙마당 하나 밟을 데 없이 이렇게 갇혀서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가서 사시려고 그러세요? 혼자는 무슨 바로 옆집에 작은 언니 안 계시냐? 또 건너집은 당숙내고 동네가 다 일가붙인데 혼자는 무슨 혼자래요? 아마 나 내려간다 하면 작은 언니가 제일로 좋아하실 거구먼. 할머니의 생각은 굳었다. 아버지까지 함께 말려보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었다. 네,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말하는 것은 날 풀리기만 기다린 거요. 그래야 씨도 뿌리고 일을 할 것 아니겠냐. 여기 와서 꼼짝 않고 앉아 있으려니 원 갑갑증이 나서 참말로 내 수족 성할 때 부지런히 놀려야 안 쓰겄냐. 나중에 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걸라. 그때사 애미 내 손 좀 빌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다. 할머니는 지난 2년 동안 무척 힘들었던가 보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도 했다. 우리가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할머니는 이곳, 이 아파트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다. 일요일 아버지 차에 살림살이와 옷보따리 그리고 메주가 실렸다. 네, 여기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장이나 담가놓고 갈라 했는디 암캐도 가지고 가서 담가야 쓰겄다. 장도 아파트에서 담그면 지맛이 안 날 것 같아야. 햇볕 볼 거 다 보고 바람 맞을 거 다 맞고 이거야 제대로 되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떠나갔다. 낮에 텅 비어 있는 집에 있으면 가슴속이 이상스럽게 물결쳤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자주 찾아가자면서 나를 달래주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미처 가져가지 못한 항아리들을 싣고 우리 식구는 할머니한테 갔다. 고속도로는 때이르게 봄나들이 나온 차들로 붐볐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달렸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다. 차를 세우자마자 나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집 앞 텃밭에 앉아 호미로 밭을 고르고 있었다. 어이구, 내 새끼 인제 오냐? 할머니 얼굴이 활짝 펴진다. 엄마와 아버지는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뒤따라오며 인사를 한다. 식구들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엄마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난주 왔을 때는 앞마당에 풀이 그렇게 무성하더니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졌네요. 그랴 요 며칠 집 건사하느라고 내가 고생 좀 했지. 점심 먹은 후 할머니와 아버지는 부엌 뒷담 허물어진 곳을 손보러 갔고 엄마는 부엌 찬장을 깨끗이 닦느라고 바빴다.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해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헛간,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마당 한 귀퉁이, 자동 펌프 소리가 윙윙 나는 수도가, 지금은 거미줄만 잔뜩 쳐진 사랑채, 그리고 사랑채 옆 뒷격가는 터에 놓여진 장독대.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모양 있게 늘어서 있다. 어떤 것은 배를 한껏 내밀고 어떤 것은 큰 키를 뽐내며 저마다 당당하다.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모습이 정답기도 하다. 그중 큰 항아리에는 새끼줄이 둘러 있었다. 새끼줄에는 숯과 고추가 끼워져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메주가 있었다. 메주는 물에 잠겨 있었다. 숯과 고추도 둥둥 떠 있었다. 할머니가 앞마당으로 나오다가 나를 보았다. 나는 할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새끼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나쁜 귀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부정 안 타요? 암만 창호지로 버섯 모양 오려 붙여도 좋고. 할머니, 그건 내가 해볼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 배 부분을 쓸어본다. 근데 할머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간장이요. 메주에다 소금물을 부어 놓으면 간장이 되는 거요. 메주는 주물러서 된장으로 먹는 거고. 참 신기하다. 그럼 메주가 간장도 되고 된장도 되는 거네? 간장, 된장뿐이요? 고추장에도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는겨. 와, 정말? 할머니, 이 다음에 나한테도 메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살랑살랑거리며 내 콧속을 간지럽힌다. 단지 위를 스쳐온 맛있는 봄바람이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된장찌개가 올랐다. 뚝배기 속으로 식구들의 숟가락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했다. 엄마도 후후 불며 열심히 먹는다. 가만히 보니 엄마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살짝 웃고 다시 열심히 먹었다. 엄마는 내가 잘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중얼거렸다. 오래 담근 메주도 이 맛이 나야 할 텐데.